전산회계 1급 2018년 제3차 78회 실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절실한 사람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번. 다음의 사항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시오. 2번. 당사는 에어컨을 구입하고 이를 유형자산으로 등록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이 계정 감원 및 조교 등록을 하시오. 3번. 전기분 운반비,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과목의 계정별 원장과 증명서류를 일자별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입력 오류가 발견되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중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 계정 과목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운반비가 320만원으로 잘못 기록됐습니다. 올바른 금액은 23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서 운반비 320만원을 230만원으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들어가서 좌측 상단에 있는 F6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3,550만원이 3,64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합계를 확인합니다. 1억 3,600만원. 이 금액이 전기분 재무상태표 2월 이익잉여금으로 변경이 되면 되겠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운반비 320만원 되어 있는 것을 230만원으로 수정합니다. 2300 플러스 엔터.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변경됩니다. 손익계산서 창을 닫고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여기 당기순이익은 수정하기 전에 당기순이익입니다. 이거를 변경하는 방법은 여기 좌측 상단에 F6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불러오냐 물어봤죠? 예.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억 3,600만원입니다. 요 1억 3,600만원이 전기분 재무상태표 2월 이익잉여금으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창을 닫고 전기분 재무상태표 여기 지금 차익이 떠있죠? 여기 2월 이익잉여금을 변경합니다. 136 플러스 엔터 하게 되면 이렇게 대차 차익이 없어졌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문제 2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8월 20일 제품 5개 단위당 원가 10만원짜리를 사회복지재단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기부금입니다. 차변에 기부금 800번대 기부금 50만원, 대변엔 제품 50만원입니다. 다른 계정 과목은 조교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변에 이렇게 제품 또는 상품 또는 원재료 등과 같이 재고자산이 대변에 올 때에는 조교 8번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2번. 9월 5일 주식회사 인성의 임대료를 받지 못해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 중 495만원을 임대보증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단 주식회사 인성의 임대보증금 계정 잔액은 2천만원이다. 보증금 잔액은 필요 없고 임대료를 받지 못해서 미수금으로 처리했었습니다. 차변에. 이것을 임대보증금과 상계 처리했다 그랬습니다.
상계 처리했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퉁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수금이라는 자산은 대변에 감소를 시키고 차변엔 임대보증금이라는 부채도 감소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9월 10일 당사의 최대 주주인 김지훈 씨로부터 본사를 신축할 토지를 기증받았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비용 200만원을 자기압수표로 지급하였다. 토지의 공정가액은 4천만원이다. 하나의 전표를 입력할 것. 토지를 기증받았습니다. 이 공정가액이란 말은 감정가를 말합니다. 감정가. 그래서 차변엔 토지가 4천만원과 이전비용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차변에 토지 4,200만원이 되고 기증을 받았다. 토지라는 자산을 기증받았기 때문에 자산 수중이익이 발생합니다. 수중이란 말은 기증을 받았다. 그래서 자산을 기증받아서 생긴 이익, 자산 수중이익이 생기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비용 200만원 자기압수표로 지급했다 그랬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200만원 감소를 하는 겁니다. 4번 9월 24일 주식회사 소망자동차에서 구입한 제품 운반용 승합차의 할부 미지급금, 할부에 따른 이자를 별도 지급하기로 계약함. 이례분 총액을 대출 상환 스케줄에 따라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이례분은 2018년 9월 24일이고 이예분은 2018년 10월 24일입니다. 지금은 9월 24일 거 하랬습니다. 9월 24일. 이예분은 할 필요가 없죠. 9월 24일 날 거기 때문에 원금 150만원 그리고 이자 3,750원인데 할부에 따른 이자를 별도로 지급한다 했죠. 그래서 원금 150만원은 차변의 미지급금 150만원이 되고 이자는 이자 비용 3,750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그랬기 때문에 대변은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겁니다. 제2예분은 10월 24일이기 때문에 본 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9월 28일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10만주 액면가액 주당 5천원짜리를 주당 5,500원에 발행하고 증자와 관련하여 신문 공고비용, 주권 인쇄비용, 등기비용 등 수수료 1,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증자대금이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단 주식할인발행 차금 계정에 잔액은 없다. 이랬습니다.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유상증자란 말은 자금을 조달한 겁니다. 신주 10만주 액면가액은 5천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대변의 자본금은 10만주 곱하기 액면가 해서 자본금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발행할 때는 5,500원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10만주 곱하기 5,500원 하게 되면 보통 예금이 얼마가 되냐면 여기서 빼면 5억 5천만 원입니다. 곱하게 되면 5억 5천만 원. 5억 5천만 원. 여기에서 이 주식 발행 비용이 1,5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빼야 됩니다. 마이너스 1,500만 원.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증자대금이 보통예금에 입금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은 5억 3,500만 원이 되고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3,500만 원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계정 잔액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1,000만 원이 있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에 없애줍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1,000만 원 상계가 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3,500이 아니고 2,000 문제 2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8월 20일 제품 5개 단위당 원가 10만원을 사회복지재단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판매비와 관리비의 기부금 50만원을 기록을 하고 대변엔 제품 50만원인데 다른 계정 과목은 조교를 다 생략하지만 이렇게 대변에 제품이나 상품이나 원재료 등과 같이 재고 자산이 올 때는 반드시 조교 8번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9월 5일 주식회사 인성의 임대료를 받지 못해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 495만원을 임대보증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단 주식회사 인성의 임대보증금 계정 잔액은 2천만원이다. 임대료를 받지 못해서 미수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 그리고 대변엔 임대료였는데 이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임대보증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대변엔 미수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데 임대보증금과 미수금 모두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9월 10일 당사의 최대 주주인 김지은 씨로부터 본사를 신축할 토지를 기증받았다. 자산을 기증받았습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비용 200만원은 자기 압수표로 지급하였다. 토지의 공정가액은 4천만원이다. 하나의 전표를 입력할 것. 토지를 기증받았는데 이전 비용도 들어갔습니다. 공정가액이란 말은 감정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차변엔 토지라는 자산은 감정가 4천만원과 이전 비용 200만원을 더해서 4,200만원이 되고 토지를 기증받았기 때문에 자산 수중이익입니다. 이 수중이란 말은 기증을 받았다. 그래서 자산 수중이익이 4천만원이 되고 현금 200만원이 감소를 하는 겁니다. 9월 24일 주식회사 소망자동차에서 구입한 제품 운반용 승합차의 할부 미지급금, 할부에 따른 이자를 별도 지급하기로 계약함. 이래분 총액을 대출 상환 스케줄에 따라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1회는 2018년 9월 24일이고 2회는 2018년 10월 24일입니다. 지금 9월 24일이기 때문에 1회분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원금이 150만원이고 이자가 375만원입니다. 할부에 따른 이자는 별도 하라 했죠. 그래서 차변엔 원금은 차변엔 미지급금 150만원이 되고 이자는 이자 비용 3,750원이 되면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기 때문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겁니다. 9월 28일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10만주 액면가액 주당 5천원짜리를 주당 5,500원에 발행하고 증자와 관련하여 신문 공고비용, 주권 인쇄비용, 등기비용 등 수수료 1,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증자대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다. 단 주식 할인발행 차금 계정의 잔액은 없다 그랬습니다.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그랬습니다. 신주 10만주 액면가액 주당 5만원짜리를 5,500원에 발행을 했다 그랬습니다.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대변엔 자본금이 됩니다. 자본금은
10만주 곱하기 액면가액입니다. 자본금은 액면가액 5천원 해서 5억 원이 되고, 그리고 증자대금이 보통예금에 입금이 됐는데 수수료, 모든 발행수료 1,5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입금됐습니다. 그 발행가는 얼마냐면 10만주 곱하기 5,500원입니다. 10만주 곱하기 5,500원 한 금액에서 주식 발행 비용 1,500만 원을 차감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 5억 3,500만 원이 되고,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3,500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이 문제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없다 그랬죠. 그러나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1,000만 원이 있었다. 1,000만 원이 있었다 그런다면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없애줘야 됩니다. 대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대변에 1,000만 원 감소가 되고,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3,500이 아니고 2,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12월 1일 전기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던 주식회사 대운전자의 외상 매출금 중 일부인 1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작년에 전기에 대손이 확정돼 가지고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했습니다. 이거를 오늘 현금으로 회수했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엔 대손 충당금이라는 평가 계정이 발생합니다. 여기다가 외상 매출금 쓰면 안 됩니다. 이미 외상 매출금은 전기에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만듭니다. 물론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109번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문제 3번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지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매입 매출지표 입력 시 중요한 점은 첫 번째, 거래 유형을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 분기를 해야 되고, 세 번째, 분기 유형을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품목과 분기 유형은 채점에서 제외됩니다. 7월 1일 구매 확인서에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 3천만 원을 주식회사 동해로부터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거래 유형은 영세 매입이 되는 겁니다. 매입 대금 중 1,300만 원은 주식회사 운천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을 배에서 양도하고, 어음을 배에서 양도하면 대변엔 받을 어음이 감소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6개월 만기의 당사 발행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 지급어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음을 배에서 양도할 때 거래처는 주식회사 운천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처를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분계 유형은 혼합이 되겠습니다. 8월 25일 필테크로부터 원재료 200만원 부가세 별도의 현금으로 매입하고 종이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종이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원재료를 매입한 겁니다. 그래서 거래 유형은 과세 매입이 되는 겁니다. 분기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세 매입이 되고 종이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에 여 표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분계는 현금이 되겠습니다. 10월 12일 비사업자인 최하나에게 제품을 440만원 부가세 포함해 판매하였다.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기 때문에 거래 유형은 현과 매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가에게는 현과 매출은 공급 대가를 적습니다. 공급 대가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440만원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공급가액 400만원과 부가세 40만원이 구별되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분계 유형은 현금이 되겠습니다. 혼합을 하지 말고 그냥 현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10월 14일 영업부서의 매출 거래처에 접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산마트로부터 치약 샴푸 세트를 53만원 부가세 별도에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면 과세 매입 아니면 불공 매입인데 여기는 거래처 접대죠. 그렇기 때문에 접대비입니다. 접대비는 불공 매입입니다. 그래서 거래 이용은 불공 매입이 되고 불공제 사유는 4번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분계는 원재료가 아니고 차변의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가 되면서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보통 예금이 됩니다. 그리고 분계 유용은 혼합이 되겠습니다. 10월 28일 본사 영업부에서 비품인 업무용 노트북 5대를 주식회사 명성테크로부터 550만원 부가세 포함해 구입하고 법인카드인 좋은카드로 결제하였다. 비품을 구입했는데 550만원 부가세 포함해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비품을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거래 유형은 카가 매입이 되고 공급가에게는 공급대가를 줬습니다. 공급대가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550만원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500만원과 50만원이 구별하여 기록됩니다. 그리고 분계 유형은 카드가 되겠습니다. 차변에 원재료를 비품으로 변경시켜주고 대변엔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미지급금 좋은 카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3일 미국 회사인 리얼테크에게 5만불의 제품을 직수출하기로 하고 선적하였다.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선적일 기준 환율은 1불당 1200원이다. 제품을 직수출했기 때문에 거래 유형은 수출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은 5만불 곱하기 선적일 기준환율 1불당 1200원 하게 되면 6천만원입니다. 영세율 구분은 1번이 되겠습니다. 수출은 1번이 되고 영세 매출은 3번입니다. 그리고 분계는 외상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7월 11일 제조 공장 건물 내 냉난방 시설을 수리하고 수익적 지출입니다. 대한설비에 법인 현대카드로 결제하고 일반 전표에 입력하였다. 이 거래는 매입세 공제요건을 갖추었다.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카가 매입을 할 것을 일반 전표에 입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월 11일 일반 전표 입력 가서 7월 11일 거래를 삭제를 하고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을 하는데 카가 매입입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22만원 적게 되면 20만원, 2만원 나눠지고 신용카드사는 현대카드 그리고 분계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0711 수선비 미지급 나와있죠? 모두 선택한 다음에 삭제합니다. 예. 그리고 일반 전표 창을 닫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0711 유형은 카가 매입입니다.
카가 매입은 여기 57번입니다. 57번. 품목은 수리비입니다. 수리비.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22만원을 적습니다. 그러면 20만원과 2만원 이렇게 분류돼서 기록됩니다. 거래처는 플러스하고 대한설비입니다. 대한설비. 신용카드사는 현대카드입니다. 여기다가 현대카드 확인. 분계는 카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고 수익적 지출 수선비죠. 여기다가 수선비. 제조 공장이죠. 공장이기 때문에 이 500번대 수선비가 됩니다. 엔터. 그리고 여기 미지급금이 현대카드 된 것을 확인해 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8월 10일 세금과 공가로 처리한 금액은 임직원들에게 7월 25일에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8월 20일 갔더니 세금과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과 공가가 아니고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 소득세는 예수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과 공가를 예수금으로 변경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8월 10일 여기 세금과 공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과 공가가 아니고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외상 매출금 계정에는 거래처 엔젤에 대한 외화금액 1000만원 미화 만불이 계산되어 있다. 회계기간 종료 현재 적용 환율은 미화 1불당 1080원이다. 외상 매출금 계정에는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외화금액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만불에 대해서 계산했더니 1080입니다. 만불 곱하기 1080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외상 매출금이 1000만원짜리가 108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1000만원짜리가 1080 됐으니까 80만원 증가했기 때문에 차변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하고 대변엔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이 외화 환산 이익의 반대는 외화 환산 손실입니다. 그리고 이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해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2번. 당사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 물체를 설정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생산부서가 있고 영업부서가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기초금액이 있고 기중 감소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생산부가 2,500에서 500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잔액은 2,000만원이 되고 영업부는 1,400에서 400을 빼니까 1,000만원이 잔액입니다. 문제는 이 퇴직금 추계액이 나와 있습니다. 추계액이란 말은 뭐냐면 퇴직금 지급 총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계액이 나올 때는 이 퇴직금 추계액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빼는 것이 바로 추가설주액이 됩니다. 이 추가설주액이 바로 당기에 발생된 퇴직급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추계액이 나왔기 때문에 추계액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뺍니다. 그것이 바로 추가설주액이 되는 겁니다. 먼저 생산부인 제조원가는 추계액 2,800만원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여기 원래는 2,500이었는데 500이 빠져서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뺐더니 800만원이 추가설주액이 됐고, 또 영업부인 퇴직급여 판매비와 관리비도
추계액은 1,700만원입니다. 여기서 기초잔액에서 감소 빼서 요번에 설정액은 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산에 반영할 거는 이 추가 설정액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퇴직급여 800만원을 제조부는 노무비에 입력을 하고 판매관리비는 판매관리비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3번 결산일 현재 당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기로 했다. 영업부서 차량운반구, 제조부서 차량운반구입니다. 이 자동은 결산 자료에 입력을 한 다음에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12월 31일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8, 그리고 거래처는 엔젤이죠. A자만 씁니다. A만 쓰고 엔터를 치게 되면 엔젤이 나왔습니다. 80만원. 그리고 대변엔 외화 환산이익 80만원. 창을 닫고 자동은 결산자료 입력을 클릭합니다. 0112. 아까 퇴직급여 있었죠. 퇴직급여 생산부는 여기 노무비에 입력, 노무비에 퇴직급여에다가 추가 설정액을 입력합니다. 추가 설정 금액은 800만원입니다. 8 플러스 엔터. 그리고 영업부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입력을 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퇴직급여 전입액 700만원 7 플러스 엔터가 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생산부는 경비입니다. 경비에 감가상각비를 여기 찾았죠. 감가상각비 생산부 차량운반구 1,100만원 차량운반구를 찾아서 11 플러스 엔터가 되고, 영업부서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감가상각비가 있죠. 차량 운반구를 찾아서 300만원입니다. 엔터. 이렇게 자동 입력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해 줘야 됩니다. 여기 F3 전표 추가 있죠. 이거 빼면 자동 문제 두 개 다 틀리게 됩니다. F3 전표 추가를 클릭합니다.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할 거냐? 예. 하면 여기 자동 결산 분계 완료가 떴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에 대한 분계가 된 겁니다. 창을 닫습니다. 확인해 보면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해서 12월 30일 하게 되면 이렇게 퇴직급여와 감가상각비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6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되는 여비 교통비의 금액은 얼마인가? 6월 중 하고 나왔어요. 6월 중. 6월 중 판매비와 관리비의 여비 교통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월계표를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2018년 6월 30일 현재 유동부채의 잔액은 얼마인가? 유동부채 물어봤죠. 6월 30일 현재 유동부채 잔액. 이것은 합계잔액 시장표를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제3기 확정 신고 기간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부가세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면은 4월부터 6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6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되는 여비 교통비를 물어봤습니다. 장부관리에 일계표 월계표를 클릭합니다. 6월 중 할 때 일계표에서는 0601 0630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월계표로 할 때는 월계표를 클릭해서 6월 중 그랬기 때문에 06 또는 06 똑같습니다.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찾습니다.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여비 교통비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여비 교통비. 또 현금으로 지급된 거. 현금으로 지급된 여비 교통비는 160만 원이고 대체는 뭐냐? 현금이 아닌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비 교통비가 현금으로는 160만 원,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로 70만 원 해서 230만 원인데, 이 문제는 현금으로 지급한 여비 교통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16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18년 6월 30일 현재 유동부채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합계 잔액시한표를 클릭합니다. 합계 잔액시한표를 조회합니다. 합계 잔액시한표 클릭. 6월 30일 현재죠. 그러면 06 하고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유동부채 잔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쭉 내리면 유동부채가 나와 있습니다. 유동부채가 여기 잔액 나와 있죠. 여기 잔액, 여기 잔액. 잔액은 2억 9,910만 9,290원이 되겠습니다. 창을 닫고 3번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 신고 기간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는 얼마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확정 신고니까 0401 0630 엔터 하게 되면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공급가액은 1,500만원이고 세액은 150만원입니다. 이 문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150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전산회계 1급 실기 기출문제 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